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관심 종목들의 현재 상태를 간단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번갈아가며 지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코카의 새싹 관심주들의 종목을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새싹 관심주들은 신규 진입 이후에 소폭의 수익권이나 아니면 수익금 부근에 위치한 종목들이며 당연히 비중도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하는 종목군인데요. 새싹 단계를 벗어나 성장 단계로 진입하는 동안 특히 비중 조절과 발빠른 매매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새싹 관심주의 종목 수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중 절반 정도의 종목을 리뷰할 예정이고요. 종목 수가 많아서 조금 스피디하게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깊이 있는 대응 방법은 코카의 키노트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 TF-TS 시스템을 계속 공부하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다뤄야 될 종목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시황은 생략을 하고요. 바로 종목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DB 하이텍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DB 하이텍의 일간 차트인데요. 일단 DB 하이텍은 레벨 단이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에 레벨 단이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제가 절반을 잘라서 상단을 사용한다든지 하단을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단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위치는 1층 꼭대기 부분, 그러니까 2층 바닥 부분 정도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1층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지루한 모습이죠. 거의 3월달부터 3, 4, 5, 6, 4개월 정도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횡보를 했다는 것은 에너지가 상당히 응축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윗방향으로 터질지 아랫방향으로 터질지 알 수 없지만 또 그렇게 터졌을 때는 제법 강한 반등의 모습, 변동성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많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스토캐스틱 차트를 잠깐 확인을 해보면은요, 지금 그동안 좀 횡보 구간의 자리를 보이면서 에너지가 조금 떨어지게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에너지 값은 횡보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에너지 값이 떨어집니다. 횡보라는 것 자체가 뭐 특별히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만 가도 에너지는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3월, 4월, 5월, 6월 보면 월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주가 자체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죠? 이렇게 횡보하는 장세를 보였지만 에너지로서는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에너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6월 들어서 주간 스토캐스틱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DB 하이텍이 물론 같은 일층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에너지적으로는 조금 강한 움직임을 지금 이렇게 포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법 주간 스토캐스틱이 높은 구간까지 올라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월간도 골든 크로스가 나는 상황인데 보시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간 스토캐스틱 힘이 되게 강했어요, 그죠? 고점을 높이고 저점도 높이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어가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주간 스토캐스틱에 잘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간 스토캐스틱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지금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죠.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지 3일째인데요. 오늘 50을 밑으로 하회하지는 않고 다시 살짝 주가가 반등하면서 오늘 1.98% 상승을 했는데요. 하면서 일간 스토캐스틱의 에너지 값이 살짝 윗방향으로 터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제가 보통은 데드가 나고 3일째, 5일째, 7일째 정도 예를 들어서 뭐 내일이라도 이게 다시 좀 주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4일, 5일째 정도 되겠죠. 물론 지난 저점보다 더 내려가는 것은 좋은 건 아니지만 저점 부근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그 정도 부분에서부터 조금 더 매집을 해 나가도 되는
자리가 나올 수 있겠다. 만약에 이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더라도요. 골든 상태에서 하루 정도 또는 늦어도 이틀째까지 골든의 이틀째까지는 추격 매수를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62,500원짜리가 되게 강한 저항선이에요.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야만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적으로 일목균형표의 후행 스팬도 구름대를 돌파했고요. 가격대를 다 돌파해 놓은 상태, 쉽게 말해서 위에 매물이 많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하는 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물대는 상당히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가격대도 구름대, 그러니까 매물대를 다 돌파해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스냉스팬을 보더라도 스냉스팬이 양운을 만들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조금 상향할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자리에서 조금 추매를 했어도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본격적인 상승은 62,500원이기 때문에 62,500원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올라간다면 그때 가서 추매하셔도 늦지 않다. 자꾸만 여러분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건, 아니 지금보다 더 떨어질 때 쌀 때 사는 게 좋은데 왜 자꾸만 그런 자리 더 비싸게 사라 그러냐 하는데요. 사실 물론 쌀 때 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만은, 쌀 때 사는 것보다는 이미 힘이 좀 형성이 돼서 정말 주요한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는 부분에 따라잡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상승의 기간을 같이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구간에서 자꾸만 사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지쳐버리는 것보다는,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서 본전만 와도요 팔고 싶은 심리가 생기거든요. 본전 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 가격이 올라가면 정말 주요한 저항선 자리를 돌파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면 소위 말해서 박스권에 갇혀서 계속 횡보하는 그런 장세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러한 부분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돌파해서 바로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돌파해서 그 가격대를 지켜주는 선에서 유지해주고 간다면 재차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노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DB하이텍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이 뭐 저랑 똑같다고 생각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 뭐 저와 상황이 다를 테지만, 저는 이제 새싹 관심주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싹 관심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종목을 신규 매수했는데 아직까지 큰 상승세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아직 수익률도 크지 않고 또 매매 비중도 아주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추매를 하는 순간 내가 얼마 안 되는 수익률을 까먹게 되죠. 당연히.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는 방향에 주로 이렇게 사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지죠. 예를 들면 지금 내가 한 유닛을 갖고 있는데, 금액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치를 갖고 있는데 지금 수익률이 5%예요. 그죠? 이 상황에서 내가 100만 원치를 더 사면 수익률은 2.5%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추매를 하게 될 경우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선은 뭐냐면, 가급적이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물량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신규 진입했던 유닛이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상황. 그죠? 제가 보통 6유닛을 나누어서 사라 그러잖아요. 6유닛을 나누어서 각 그 레벨 단에서 3층, 2층, 1층에서 일반적으로 1층에서 한 2유닛, 2층에서 한 2유닛, 3층에서 한 2유닛 정도, 뭐 정확하게 지켜야 될 의미는 없지만 이러한 정도의 수준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비중 조절을 통해서 수익률을 관리하라는 차원인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물량을 사고 그 다음 물량을 살 때는 최소한 2유닛까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2유닛까지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상태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3유닛째, 그러니까 6유닛의 절반이죠. 3유닛째부터는 이게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계속 이 마이너스가 떨어지게 되면 나머지 3유닛을 사서 물을 탄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플러스권으로 돌아서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는 6유닛이라는 내가 원하는 수준의 비중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이너스 상태로 머물러 있고, 그 자체가 계속 더 떨어지는 상황으로 간다면, 주가가 더 떨어지는 상황으로 간다면 나의 리스크는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율도 점점점 크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새싹이라는 말 그대로 이 새싹이 죽지 않게 잘 유지하면서 성장을 해야지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방향에서 성장을 키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그냥 스탑, 거기에서 멈추세요. 더 이상 매매를 멈추시고 그냥 시간적으로 가만히 그냥 던져놔 버리는 겁니다. 이 씨앗이 새싹이 될 때까지 시간 요소를 이용해서 기다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새싹 단계에 있는 종목들 비중이 아직까지 뭐 한 3유닛, 2-3유닛 정도의 수준이고 그 다음에 수익률도 뭐 7% 정도 미만 요 정도 수준을 제가 새싹 관리 관심주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수준은 정말 관리하기 어렵고요. 또 비중 관리, 또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모니터링에 신경을 써야 된다. DB 하이텍만 말씀드리자면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조금 접근을 매수의 관점으로 특히 수익률이 좀 나 있으신 분들이라면 매수의 관점으로 가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서러운 부분에서 제가 그 새싹 관리 관심주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조금 종목별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HMM이라는 종목입니다. HMM이라는 종목은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이 HMM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다룬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한동안 이 HMM은 저의 주력 핵심 주도주였어요. 그죠? 상당히 많은 수익도 가져왔고 비중도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는 상태로 아주 저에게 큰 효자 노릇을 해줬던 그런 좋은 훌륭한 종목이었죠. 그런 종목이 어느 정도 상승의 고점을 찍은 이후부터 약간 조정파가 세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 6월 달이었죠. 그래서 저는 6월 달부터는 이 종목을 완전히 수익 실현을 하고 청산을 해둔 상태입니다. 청산을 해두고 다시 이 종목을 새로 진입한 그런 수준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6월 말경에 제가 이 종목을 새로 신규 진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게 이제 새로 씨를 심어 놓은 상태가 된 거죠. 한때 큰 영광을 주었던 종목이지만 완전히 청산했기 때문에 완전히 물량을 다 없애버렸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하락의 폭이 깊어질 수도 있겠다는 것이 염려가 돼서 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많이 난 상태였고, 그죠? 또 업종의 또 섹터에 대한 그 흐름이 조금은 쉬어가고 조정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완전히 다 청산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게 진행이 생각만큼 많이 하락하는 조정파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의 하락을 마무리 짓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그 반등세가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죠? 그걸 어떻게 판단하죠? 기본적으로 일간 스토캐스틱이 일단 물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고점 저점을 낮게 가고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일단 이게 2파 정도, 그러니까 쌍바닥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쌍바닥이라는 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부터 이때의 상승과는 달리, 그죠? 이때 상승의 주간 스토캐스틱 보세요. 계속 에너지 값이 떨어졌죠. 근데 이번에 상승 파동은 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멈추고 돌려나가는 모습들이 지금 어느 정도 포착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신규 진입을 하고 한번 기다려 봐주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이 안정세가 될 수 있는 뭐 3%라든지 5%라든지 7% 정도가 되는 수준이라면 그때 두 번째 유닛을 투입시키고 세 번째 유닛을 투입시키고 네 번째 유닛을 투입시키고 하면서 점점 수익이 담보된 상태에서 물량을 키워나간다. 그게 쿼카의 TFTS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HMM도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 주간 스토캐스틱이 50 이상을 돌파했고 골든이 난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일간 스토캐스틱의 고점을 높인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조정파가 나올 수 있겠죠. 조정파가 나올 수 있겠지만 조정파가 나오는 동안에 주간 스토캐스틱을 잘 확인하면서 물량을 또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만 물량을 늘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내가 물량을 더 늘리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면 물량을 늘리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 물량이 얼마 없지만 수익률도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내가 더 물량을 늘리게 됐을 때 내 수익률이 마이너스 쪽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세요. 더 싹이 더 커서 더 튼튼해질 때까지 기다린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여유 있게 하시라는 겁니다. 너무 조바심 내고 내가 지금 사지 않으면 너무 많이 빨리 올라갈 것 같아. 오르면 좋다니까요. 한 유닛이라도 가지고 오르면 나중에 다음에 조정 시에 2유닛, 3유닛, 4유닛을 살 때 훨씬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왜? 어느 정도 수익을 담보로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어차피 파동은 계속 나옵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파동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지 완전히 스트레이트하게 쭉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파동을 만들면서 우상향을 그리든 뭐 아랫방향으로 그리든 파동을 만들면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동을 이용해서 물량의 비중을 조절하고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HMM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조금씩 물량을 잡아갈 수 있겠고요. 지금 DMI 지표를 잠시 보면은요. DMI 지표를 보면은 지금 7월 들어서 D 플러스 값과 D 마이너스 값이 골든이 났죠. 그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 선행되어야 될 상황이 D 플러스 값과 D 마이너스 값의 위치입니다. 반드시 골든 자리가 되어야만 상승 파동의 시작, 본격적인 상승 파동. 이게 골든이 나지 않고 데드 상황이면 이게 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요, 금방 다시 꺼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골든 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돼야 되죠? 바로 이 D-값과 ADX 값의 골든 크로스. 지금 현재 상태로라면 이 초록색 선인 ADX가 상방으로 가고 있고 파란색 선인 D-값이 하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조만간에 골든 크로스가 나죠. 그럴 때 또 한 번의 춤의 기회로 사인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량을 잡아 나갈 때 여러 보조지표의 신호들을 이용해서 그 신호의 매수 사인을 믿고 한 유닛 정도씩 더 늘려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기본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수익률이 나 있어야 되고 수익률이 담보가 돼야 되고 내가 물량을 추가하더라도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는, 뭐 마이너스 한 1%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마이너스 수익률로 마이너스 2%, 3%, 4%로 툭 떨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물량을 더 늘려버리면 잘못하면 물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새싹은 잘 키워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합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LG전자라는 종목. LG전자를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LG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LG전자의 일간 차트인데요. 이것 또한 지금 이런 식의 레벨 단이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2층 중심 부분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LG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단계 2층 중심 이상부터는 조금 신규 접근하기에는 높은 위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신규 접근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LG전자는 저는 조금 오래 전에 이미 물량을 확보해 둔 그런 상태였는데요. 뭐 큰 물량을 확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LG전자도 일봉상의 후행 스팬이 매물대, 그 다음에 가격대를 다 돌파해 놓은 상태고요. 그죠? 가격조차도 이런 매물대를 다 돌파해 놓은 상태. 그리고 선행 스팬도 양운으로 상승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조금 상승세를 이어줬는데 오늘 뭐 코스피 지수가 좋았으니까요. 일단 주간 스토캐스틱 상태를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간 스토캐스틱이 계속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아직까지 일간 스토캐스틱이 조금 지지부진해요. 어떤 강한 이런 파동으로 간다기보다는 조금 눈치를 되게 많이 보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차라리 한번 강하게 슈팅 나오고 좀 아니면 차라리 강하게 하락으로 슈팅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하락 시에 이 주간 스토캐스틱의 방향의 테스트, 에너지의 테스트를 한 이후 그게 하락에서 50 이하에서 데드 3일, 5일, 7일, 9일 같은 홀수째 날에 한번 물량을 또 담아볼 수 있는 기회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지금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16만 5천 원이 상당히 중요한 저항선이었어요. 16만 5천 원. 16만 5천 원이 상당히 중요한 저항선이었는데 이게 한번 선을 그어서 본다면 16만 5천 원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저항선인데 그 저항선을 지금 이틀째 돌파하고 예, 만약에 내일이라도 혹시 조정파가 나온다면 이 16만 5천 원을 잘 지지해주고 계속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상승의 방향으로 또 틀어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 또 추매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물량을 어떤 추세의 라인에서 조정파가 나와서 조정이 끝나고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물량을 더 늘려도 좋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LG전자도 지금 새싹으로 잘 자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네이버라는 종목입니다. 예, 네이버라는 종목과 카카오라는 종목이 한동안 지난 6월 말까지만 해도 상당히 강한 시세를 분출했던 사실은 주도주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이었죠. 그런 종목이었고 지금 보시다시피 레벨단이 현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레벨단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죠? 레벨단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게 완벽하게 레벨업 단계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강한 장대 양봉이 하루 출현한 이후에 바로 원봉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레벨업은 지금 도달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레벨단 안으로 밀려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레벨단 상단이 40만 원 선이죠. 그죠? 조금 더 확장을 할게요. 자, 40만 원 선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그때 여기에서 물량을 확보하셨지만 충분히 확보되지 않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물량을 더 마지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겠고요. 반대로 40만 원 선을 깨고 내려오고 레벨단 안으로 재차 하락한다면 여기에서 확보하셨다. 설마 여기에서 물량을 사신 분들은 없으실 테죠. 그죠? 예, 반드시 레벨단 안에서 물량을 사야 되기 때문에 넣어줘도 여기가 마지막 매수 타점이었죠. 예,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40만 원 밑으로 돌파하고 들어온다면 그때는 여기에서 물량을 모으셨던 물량을 일부 익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손실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고요. 특히 지금 이 종목이 매수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던 새싹 상태라고 한다면 이 새싹을 잘못하면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스토캐스틱 잠시 보시면은 스토캐스틱 상으로 조금 이제 제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바로 주간 스토캐스틱 일단 데드가 발생했다는 거죠. 물론 아직 위치적으로는 67 그러니까 과매수권 이렇게 과열권에 벗어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뭐 완전히 큰일 났다라고 볼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데드가 나고 내려오는 위치에 있는 거고요. 일간 스토캐스틱이 제법 오랫동안 지금 하락 에너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직도 여유가 더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유가. 지난 저점까지 내려온다고 치면 지금 2, 3일 정도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 2, 3일 정도의 하락은 이때의 하락과 이때의 하락의 위치는 완전 다릅니다. 스토캐스틱의 50 이상에서의 하락의 그 범위와 50 이하에서의 하락의 에너지 파동은 훨씬 차이가 납니다. 밑에 있는 위치에서의 하락은 더 큰 하락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40만 원이라는 중요한 레벨단 상단의 가격대를 뚫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다른 종목과 달리 면밀하게 잘 관찰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40만 원을 뚫고 내려온다면 비중 조절 꼭 신경 쓰시고 비중이 많으신 분들 뭐 최소한 5유닛, 6유닛, 4유닛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면 비중을 한두 유닛이라도 줄여놓고 완전히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추세가 꺾여져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시되 조금 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지켜보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주식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깨지지 않아야 돼요. 잃지 않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중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자, 다음 종목은 SK 머티리얼즈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머티리얼즈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고 영상을 여러 번 소개를 했던 종목이긴 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레벨단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레벨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간이 거의 6개월째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은 레벨단 안에서 우리가 이걸 뭐 박스권 매매라고도 하죠. 계속 박스권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35만 7,300원이 중요한 저항선인데요. 이 저항선을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선이 있죠. 35만 7,300원을 돌파한 이후에 안착을 해야 됩니다. 오늘 돌파하는 것까지는 성공했고요. 안착의 여부는 내일이 돼봐야 알겠죠. 그죠? 지금 조금 윗꼬리를 많이 달았기 때문에 이 파동의 영향으로 내일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35만 7,300원을 안착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물론 이렇게 하루 정도 조정을 보이고 또 하루 정도 더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뭐 안착으로 봐도 됩니다. 예, 그때 물량을 따라잡는 그런 위치적으로 가도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수급 라인이 좋죠. 그죠? 수급이 계속 같이 끌어올리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전에 노란 화살표를 하나 그어놨는데 이건 뭐냐면은 일목균형표의 매물대를 아마 이런 식으로 통과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제가 그려놓았던 그림인데 또 그렇게 잘 올라갔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일목균형표 상도 후행스팬 안정적이죠? 다 돌파했으니까 그리고 가격대도 매물대 다 돌파했으니까 그리고 양운으로 스트렝스팬 1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상승의 기류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제법 단기적으로 좀 상승력이 컸죠. 그래서 아마 조정파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그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바로 스토캐스틱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스토캐스틱에 1파, 2파, 3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초과야 매수권까지 진입했던 상황이라 뭐 이렇게 조정받는 건 당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받는 구간에 왔을 때 주간 스토캐스틱의 에너지가 영향이 없다면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 단 전제 조건은 현재 수익률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 돼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추매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되고요. 그죠? 이왕이면 50선 부근이나 50선을 뚫고 내려오는 것이 좋긴 해요. 그런데 지난번 저점이 50선 부근이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보면 추세가 좀 약간 끊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50 부근에서 잘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올라가주는, 그러니까 5파까지 한번 만들어 봐주는 것도 이 주간 스토캐스틱이 더 힘차게 윗부분까지 심지어는 전 고점 이상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수준까지 간다면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간도 더 스토캐스틱에 골든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자리도 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고 일단 지금은 조정 구간의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값으로 주간이 지금 안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잘 관찰하시면서 조정을 잘 관찰하시면서 매수 타점, 쉽게 말해서 비중을 더 늘려나가는 타점. 그러니까 새싹 관심주는요. 어떻게든 비중을 빨리 늘려야 되는 겁니다.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전제 조건은 수익률에 큰 타격 없이 비중을 늘려야 되고 비중이 늘리는 것과 어느 정도 이제 성장 관심주로 들어가게 되면 성장 관심주는 웬만한 하락 뭐 하루 이틀의 연봉 정도 가지고는 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중도 어느 정도 상당히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비바람이 강해도 쉽게 부러지거나 쉽게 죽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장 관심주고 성장 관심주가 지나서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핵심 주도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신경 안 쓰고 가만히 시간적으로 투자만 해놓으면 되고 오히려 자꾸만 성장률이 이익률에 맞춰가지고요 비중을 점점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마음 편하게 비중을 키워나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중을 확 늘려도 어느 정도 늘려도 그 주가의 수익률,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익률이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는 상황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20유닛을 갖고 있는데 한 유닛 더 산다고 해서 수익률이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그죠? 지금은 내가 한 유닛, 두 유닛 갖고 있는데 한 유닛을 더 타게 되면 수익률이 평균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만 평균가가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만 20유닛, 30유닛 갖고 있는데 한 유닛 더 산다고 해서 무슨 별로 그죠? 쉽게 말해서 한강물에 물 한 바가지 더 붓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별로 평균적으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수익률에 따라서 비중을 확대할 수 있지만 지금 새싹주는 그렇지 않아요. 새싹 관심주는 내가 어떤 비중을 늘리는 데 따라서 수익률의 재고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서로서로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무조건 기술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기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현대차와 함께 지금 최근 자동차주들이 계속 힘이 없어요. 그죠? 힘이 없이 계속 그렇게 좀 올라갈 듯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레벨 단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이 레벨 단은 레벨 다운 이후에 지금 기하입니다. 레벨 다운 이후에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파란색이죠. 그죠? 파란색이기 때문에 이 돌파를 하는 것은 이 레벨 단을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매물이 많이 섞여 버리는 겁니다. 이 구간에 물려 있는, 이 구간에 보유하고 있는 많은 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있거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전만 되면 자꾸만 팔려고 하고 본전만 되면 팔려고 하는 세력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가 생각만큼 힘있게 올라가지도 못한다. 그런 상황에서 수급도 안 붙어주고 그런 상황에서 좋은 뉴스나 재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그렇게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6월에 조금 상승의 기미를 조금 보여줬어요. 그죠? 상승의 기미를 보여줘서 이제는 자동차가 좀 갈려나 보다 했는데 지금 또 현재 조정을 받고 있고요. 물론 레벨 단이 86,900원 밑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 후행 스팬이 가격대 위에 있고 가격 또한 구름대 위에 있다는 매물대가 많이 약해져 있는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좋아 보이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86,900원을 잘 지키고 다시 한번 반등이 된다면 쌍바닥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고점을 더 높이는 상승 파동을 한번 기대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이런 데 잡아서 수익률이 최소한 뭐 10% 이상 나 있으신 분들이라면 86,900원 부근에 왔을 때 물량을 조금 더 추매할 수 있는 구간으로 가도 되겠다. 단 스토캐스틱을 잘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이제 보시면 스토캐스틱이 우하향을 하고 있는 위치다. 그리고 일간 스토캐스틱도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는 우하향 상태를 같이 보이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섣불리 추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과연 86,900원 레벨단 상단도 지킬 수 있을까? 말씀드린 대로 86,900원 레벨단 상단을 하향 돌파한다면 물량을 일부 줄이셔야 합니다. 물론 익절이 된다는 조건에서 줄이시는 게 더 좋겠죠. 그죠? 미리 더 전에 사두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왕이면 레벨단 시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따라잡는 것은 정말 안 좋은 매매 방법이다. 그죠? 이런 데서 잘못 사서 뭐 너무 좋아 보여서 탁 사서 물리면은 그냥 밑으로 레벨단으로 들어오면 손실폭이 엄청나게 커져요. 제가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마지노선이 레벨단 상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레벨단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마지막으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고 차라리 레벨업이 돼버려야 됩니다. 레벨업이 됐다가 다시 레벨 스테이 구간이 진입돼서 그 다음 레벨에서 사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것은 상당히 리스키하다.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86,900원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또 어느 정도의 조정파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6,900원을 잘 지키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한제강이라는 종목입니다. 대한제강. 자, 대한제강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레벨단이 형성되어 있고 레벨업을 시도하기 위해서 뾰족하게 튀어나왔죠. 그죠? 레벨업을 시도하기 위해서 레벨단을 돌파했다가 하루 만에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 조정파가 조금 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 만약에 여기 어디 언저리에서 물량을 매집해서 비중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럴 때를 이용해서 다시 물량을 조금 줄이는, 완전히 줄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유닛 정도에서 올라가 버렸다. 아니면 내가 잘 관리를 해서 6유닛을 꽉 채워놨는데 올라갔다. 그럴 때는 뭐 한두 유닛 정도를 줄여서 또는 많게는 반 정도를 줄여서 조정파가 나오고 다시 재차 반등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지점을 이용해서 다시 물량을 늘려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그렇지 않으면 높은 비중으로 쭉 또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수익률만 크게 까먹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 하락에 이은 상승을 한번 노려봤죠. 일간 스토캐스틱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6월 말경에 제법 강한 반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제법 강한 반등의 모습을 보였는데 고점 찍고 지금 떨어지는 폭이 너무 커졌어요. 그죠? 저점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심지어는 지난 과매도권 저점까지도 뚫고 내려오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주간 스토캐스틱도 하방으로 돌렸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것은 이게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50 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조정이 마무리될 확률이 많다. 지금 오늘 자세히 보시면은 음봉이 몇 개째인가 한번 보세요. 자,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제가 보통 이건 3, 7, 9, 11과 같은 홀수에 좀 중요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 사실은 6일째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7일 정도까지 하락될 확률이 많다. 7일째 이후에는 양봉의 반등세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차라리 내일 양봉이 나와버리면요. 어설프게 그냥 하루 정도 올라가는 것 같다가 또 한 번 더 파동이 만들어지면 또 그러니까 우리가 적삼백이라 그러는데 흑삼백이라 그러는데 또 음봉 세기를 맞을 수 있는 확률도 올 수 있거든요. 차라리 내일은 아주 단봉에 양봉을 하나, 음봉을 하나 만들고 나서 그 다음날 양봉으로 털어버리는 거. 그죠? 그렇게 된다면은 뭐 3층 바닥을 살짝 뭐 이탈하는 수준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반등의 모습을 나오는 자리. 그죠? 그렇게 된다면은 스토캐스틱 상에 어느 정도 초과매도권으로 들어가서 이제 턴어라운 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주간 스토캐스틱이 데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돌림 파동이 나올 수 있다. 뭐 살짝 하루 정도 데드가 날 수 있겠지만 이게 계속 꾸준히 이렇게 강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파동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주간 스토캐스틱 계속 살아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재차 레벨 상단인 24,200원을 돌파하고 정말 중요한 저항선인 24,350원, 그 다음이 25,200원입니다. 그 두 선만 돌파해 준다면 아마 대한제강은 레벨업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새싹주가 점점 성장주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만 그 종목을 키워나가는 입장, 그걸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한항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한동안 언택트 관련주들 여행, 레저, 뭐 항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나갔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변이 델타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지금 좀 분위기가 약간 급반전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최근에 6월 중순 이후부터 급하게 조정파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조정파를 만들었는데 일단 일간 스토캐스틱 상에 이런 상승의 추세 파동을 지금 만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간 스토캐스틱을 어느 정도 더 이상 하락을 멈추고 돌려내려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조금 아쉬운 것은 아직 거래량이 그렇게 강하게 터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돌려내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죠. 레벨단으로 보시면은 현재 이런 레벨단이 만들어져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2층 중심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신규도 접근 가능한 자리다. 그죠? 보통 저는 신규 접근은 전체 레벨단에서 2층 중심 부분 정도 부분부터 한번 가보시는 게 좋다. 물론 레벨단도 이렇게 3층이 있지만 그 3층 중에서 딱 반을 자르세요. 반을 잘라서 가급적이면 이 반보다 밑에 떨어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싸지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싸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안 좋은 겁니다. 싼 게 좋아요? 아니 어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싼 물건이 좋냐고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게 올라간다는 것을 보장할 때는 올라간다는 확신이 100% 있다면은 더 싸게 사면 분명히 좋은 거죠. 하지만 싸게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올라간다는 것도 뭐 확률적으로는 있겠지만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잖아요. 어느 쪽에 확률이 더 많으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점점 싸지는 거예요.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종목이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자꾸만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매매 행태고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추세 추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장기 투자자의 그런 매매 방법과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자들은 앞으로 3년 동안, 2년 동안 물량을 모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물량이 더 싸지고 더 떨어지고 더 나빠지기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매집해뒀다가, 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좋은 시절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좋은 시절이 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장기 투자란 말이에요. 또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지는 것은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선상에서 거래를 하고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치적으로는 신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자리고 스토캐스틱도 잘 돌아 나가고 있다. 더더군다나 DMI 지표를 보시면은 지금 골든이 만들어졌죠, 그죠? D 플러스 D 마이너스 값이 골든이 났고 심지어는 ADX 값보다 D 플러스 값이 위로 올라가는 정상적인 패턴, 가장 정상적인 패턴이 뭐라고 그랬죠? D 플러스 값이 제일 위에 있고 D 플러스 값이 제일 위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ADX 값이 있고 그 밑에 바로 D 마이너스 값이 있는 그런 배열이 가장 좋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ADX 값이 계속 치고 올라가서 D 플러스 값을 돌파하고 올라갔다.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건 이제 약간 고점, 과열의 분위기로 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ADX 값이 고개를 떨구기 시작하면 그때는 고점일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고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빨리 이 D 플러스 값이 또다시 ADX 값을 뚫고 올라가줘야 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건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배열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부분에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은 좋아 보인다. 그래서 물량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접근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구간이고 일간 스토캐스틱의 움직임을 잘 한번 면밀히 관찰하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주간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가면 좋겠다. 다음 종목은요. 3일 CNS입니다. 3일 CNS. 자, 최근 건설주들이 뭐 계속 올라가려는 분위기 속에 있는데 이제 건설주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건자재 관련주죠. 3일 CNS는 레미컨 콘크리트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이 생각보다 저는 좀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힘을 못 내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잠깐만요. 컴퓨터에 약간 렉이 걸려서요. 네. 시스템이 잠깐 렉이 걸려서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3일 CN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지금 예상 한번 했던 경로가 이런 노란색으로 제가 칠했던 경로인데요. 지금 그 경로하고 비슷하게 따라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경로는 결국에는 이 구름대가 이렇게 음운과 양운이 교차되는, 그죠? 이런 좀 얇은 구간을 주로 좀 이렇게 뚫고 가는 확률이 많아요. 좀 이왕이면 이렇게 두꺼운 구간보다는 그 구름대가 아주 얇은 구간을 이렇게 돌파하려는, 특히 지금 상승 경우일 경우에는 이렇게 음운을 끼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애매한 위치입니다. 그죠? 구행 스팬도 여기에 있는 가격대를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가격대도 여기 있는 구름대를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돌파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에 15,300원이라는 게 좀 저항선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고 안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3일 CNS는 조금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좋은 것은 일간 스토캐스틱이 지금 상승의 기운을 내고 있는 골든이 났다는 것, 그리고 주간 스토캐스틱도 50을 향해서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마 별 무리 없이 잘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돌파하는 모습으로 올라갈 때는 내일 정도, 하루 정도 골든이 나고 이틀째까지는 뭐 조금 추매를 따라가도 상관이 없는 자리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조금 다시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하락 파동이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최소한 데드가 나고 3일 이후 정도까지는 좀 더 기다려주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 CS 윈드라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CS 윈드의 풍력 한동안 정말 주도주였죠, 그죠? 정말 강한 시세를 분출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스물스물 그 파동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주간 스토캐스틱 파동을 보면 아시겠지만 파동 자체가 점점 힘이 없어지고 파동이 점점 작아지죠, 그죠? 네, 그렇게 작아지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일단 저점은 더 이상 낮추지 않는 모습이다. 고점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점은 낮춰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종목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이러고요. 또 지금 월간 스토캐스틱도 최근에 약간의 반등세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다시 살려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 됐고요. 새싹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일간 스토캐스틱이 좀 강하게 지금 한 3일 정도 분출을 하고 있다. 그 덕분으로 주간 스토캐스틱도 좀 돌려내는 모습. 이게 좀 이어져서 과매도권까지 충분히 들어간다. 80 이상으로 쑥 들어가 준다면 아마 주간 스토캐스틱도 골든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 그걸 믿고 가보는 거고요. 레벨 단으로 보면 지금 81,500원 자리가 또 상당히 중요한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81,500원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81,500원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시점에서 이 주식은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레벨 단 상단인 84,400원이 돌파될 수 있을 겁니다. 84,400원이 돌파되어야만 비로소 이 CS 윈드는 상승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레벨 다운 이후에 만들어져 있는 레벨 구간이기 때문에 레벨 스테이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파란색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다시 상승의 위치로 올라가줘야 된다. 그래야 계속해서 탄력 받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강해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오스템 임플란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회사죠. 말 그대로.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는 현재 레벨업 과정에 있습니다. 레벨업 과정에 있고 레벨업 과정에 3층 바닥 부분이 105,933원으로 계산되어 나오는데요. 약간 바뀌었겠네요. 잠깐만요. 약간 바뀌었을 만한 게 이게 고점이 얼마죠? 114,800원. 이게 이제 고점이 됐기 때문에 106,200원이 지금 레벨 단 3층의 하단입니다. 그래서 106,200원이 종가상 깨지면 레벨업이 이제 끝나고 레벨 스테이 구간에 되는 거죠. 그래서 106,200원 레벨업이 끝나는 과정에서는 일부 익절하시는 것이 좋다.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의 파동을 마무리하고 약간 하락의 조정 파동이 시작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락을 하시되 106,200원을 지켜준다면 지금으로서는 계속 홀드하고 가져갈 수 있는 레벨업 구간이다. 아직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를 여러 번 매매를 했었죠. 매매를 했고 현재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레벨업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추매를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다시 빨리 어떻게 보면 레벨업이 계속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 수익률이 더 늘어날 거니까. 하지만 지금 이게 레벨업이 그만두고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온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제법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훨씬 빨리 안전하게 물량을 더 매집할 수 있는 수익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자리다. 그래서 그냥 관망하고 지켜보고 있는 자리인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계속 좋은 상승의 기운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자이 S&D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건설사, 좀 중소형 건설사에 해당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레벨 다운 이후에 만들어진 레벨 스테이 구간에 갇히면서 생각보다 현재 힘을 못 내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갇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일목균형표상에 이런 식의 제가 이 가격의 움직임을 조금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고 일단 레벨 구름대 매물대는 돌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은 스낵스팬 1인 스낵스팬 2 밑에 있는 음운이에요. 그죠? 이게 음운 과정이라서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양운으로 털어줘 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얼마 간격이 남지 않았어요. 스낵 1이 좀 더 올라가 준다면 스낵 2를 돌파해 준다면 양운이 발생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매물대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안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간 스토캐스틱이 좋은 게 일단 파동을 잘 만들고 반등을 만들었죠, 그죠? 상승 파동을 잘 만들고 조정파, 뭐 골든 데드가 잠깐 나는 듯 했지만 바로 돌려내는 일간 스토캐스틱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파동이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최소한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는 파동까지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는 다시 물량을 더 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을 담보로 물량을 모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상승세 이후에 조정 한번 기다려 볼 만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지니 뮤직이라는 종목입니다. 미디어 섹터의 음원 서비스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은 올해 3월달 1분기 때 상당히 강한 좀 그런 파동을 많이 만들었고요. 막 상한가도 여러 번 출혈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잠잠한 지금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고 2층 레벨단 안에서 계속 행보를 하는 모습, 그죠? 이것도 한 4, 5, 6 이렇게 3개월 정도 행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강한 상한가가 출현했던 이런 전력이 있는 종목들이라면 쉽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만들었던 에너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잠잠해질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더 길어질 수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더 떨어지지 않고 일단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건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힘의 응축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는 하셔야 될 그런 종목일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건 지금 구름대를 다 돌파하고 후행스팬까지 다 돌파하고 있고 앞에도 양운 인접이 일단 좋아 보이고요.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보시다시피 상승, 조정, 다시 상승의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진입하고 있는데 일간 스토캐스틱이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간 스토캐스틱이 조금 더 강하게 힘을 내주고 그렇게 되면 이 주간 스토캐스틱 다시 50 이상의 골든의 위치에서 올라가 준다면 그때 이후의 조정은 물량을 더 매집할 수 있는 수익률을 가지고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 종목도 키워나가는 쪽으로 전략을 삼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코론 글로벌. 이것도 건설 관련주죠. 건설업인데요. 자, 코론 글로벌도 사실은 대형 건설주에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는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의 방향을 에너지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스토캐스틱 이야기죠. 주가는 별로 움직임이 없는데 지금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조금 올려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파동이 상당히 좋을 수 있어요. 지금 이 골든 자리가 근데 지금 고점을 지난번 고점 정도까지 쑥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게 나와줘야만 추세가 좀 안전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상승파가 나와줘야 되는 입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중요한 지지선이 저항선이 25,200원입니다. 그래서 25,200원을 돌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25,200원 선을 조금 변경할게요. 25,200원을 일단 1차적으로 돌파하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 매물대들을 다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일단 후행스팬은 지금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죠. 아직 이 현재 가격대는 아직까지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주가가 좀 올라갈 것도 약간 기대를 했었는데 그건 실패됐고요. 그 다음이 좀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한번 가는 것이 예상 한번 해볼 수 있다. 이 예상이라보다는 기대입니다. 기대. 제가 뭐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겠어요. 그죠? 기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름대가 교차되는 또 얇은 구간의 구름대에서 교차가 그러니까 돌파가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의문에서 잘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또 갈 수 있는 확률도 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잘 키워 나갈 수 있는 종목이면 틀림없고요. 건설주는 저는 최소한 내년 대선까지는 천천히라도 물론 중간에 파동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라도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들을 하시죠. 다음 종목은 텔레칩스라는 종목입니다. 텔레칩스. 자,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레벨단이 현재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죠?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지금 밑에 매물대들이 이렇게 구름대가 있죠. 이 매물대를 지금 막 돌파할까 말까 또 밑으로 내려갈까 말까 아주 경계성의 보드라인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좀 면밀하게 잘 지켜봐야 될 상황이긴 한데요. 스토캐스틱 상황 보시면은 지금 일단 주간 스토캐스틱이 조금 하방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일단 일간이 좀 막고 있어요. 그죠? 일간 에너지가 강하게 지금 3일째 분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출의 모습이 주간 스토캐스틱을 어떻게 돌려낼 것인가인데 생각보다는 크게 반응을 안 보이고 있어요. 그죠? 제법 큰 폭의 기울기로 올라가고 있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물론 주가상 크게 못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강하게 50 돌파하고 과매수권까지도 들어가 줬을 때에 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게 돌아진다면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질 수 있는 추세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지죠. 지금까지는 추세가 좀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경계로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돌려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놓고 본다면 조금 이 에너지 값의 방향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새싹인데 정말 불안전한 새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아직 구름대도 돌파를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다음 종목은 현대건설. 지금 새싹 종목 중에 건설주들이 많죠. 건설, 뭐 중소형 건설, 또 근자재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제 개인적으로는 건설주에 조금 관심이 지금 높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또 렉이 걸렸네요. 아이고, 아예 꺼졌습니다. 다시 잠깐 구동할게요. 자, 시스템을 다시 켰습니다. 한국의 그 인터넷 스피드를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미국은요, 인터넷 정말 한국에 비하면 땅콩입니다. 땅콩. 정말 스피드도 안 좋고 서비스도 안 좋고 돈은 비싸고. 자, 일단 현대건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지금 보시던 바와 같이 이런 식의 박스권 레벨 단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 레벨업을 시도하기 위해서 59,000원 단을 돌파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레벨업에 진행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계속 레벨업을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일단 음봉에 꼬리를 좀 달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조정파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 보이죠. 네. 캔들로만 봐서는 그렇다는 거죠. 일간 스토캐스틱 잠깐 보시면은 당연히 오늘 음봉으로 인해서 데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물론 데드 크로스가 났지만 그 주간 스토캐스틱이 지금 이제 골든 상태가 나 있고요. 그것도 68 정도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며칠 떨어지더라도 잘 버텨주지 않을까 예상은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레벨단에서 레벨단 상단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이 있죠. 59,000원을 잘 지켜주고 올라간다면 그때는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59,000원을 하회하는, 그러니까 레벨단 안으로 재진입한다면 그때는 일부 물량을 익절하고 줄이는 것으로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한번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고점의 꼬리 분명히 좋은 모습 아닙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사실 오늘 좀 안 좋은 음봉을 하나 맞았는데요. 지금 이틀 양봉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음봉을 하나 만들었죠. 물론 아직까지 위치적으로는 좋은 위치입니다. 그죠? 이런 매물대도 밑에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운도, 그 다음에 후행 스팬도 다 깔고 있고, 수급이 조금 빠져나가는 듯한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수급은 지금 계속 좀 빠져나가고 있는, 위에 보시는 포스티안 지수도 지금 수급이 지금 데드 상태로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가는 겁니다.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요. 스토캐스틱 상으로 봐도 지금 중간 스토캐스틱이 6월 마지막 주부터 이렇게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틀어져 있죠. 그리고 일간 스토캐스틱도 고점을 더 이상 높이지 못하고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고 비중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랑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수익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조금 기대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강하게 뻗어나가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 레벨단의 중간 부분인 23,575원 이 가격대를 좀 잘 지켜주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전체 레벨단의 중간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레벨단을 잘 지켜주고 2층 중앙이죠. 올라가 준다면 현대로템을 그동안 사고 싶어 못 사셨던 분들은 요 구간대에서 신규 진입도 가능한 차례이긴 한데 지금 스토캐스틱이 너무 안 좋아요. 그죠?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지표 한번 보면 DMI도 지금 보시다시피 ADX 값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죠. 아주 과열권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좀 조정받는 조금 진정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이럴 때는 빨리 이 AD D 플러스 값이 이 ADX하고 빨리 골든이 나줘야 되는데 지금 괴리가 너무 커요, 그죠? 너무 간격이 커서 제법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조금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호텔신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호텔신라. 네. 호텔신라도 그 항공주, 여행 레저주와 함께 아주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다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레벨단 중심 부분까지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중간가에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잘 지지가 되고 올라가 준다면 뭐 추세가 완전히 틀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행 스팬이 일단 올라가야 하는 이런 매물대 가격대를 돌파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조금 있긴 해요. 하지만 가격대는 현재 가격대는 구름대 위에 있기 때문에 매물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이 구름대의 두께가 제법 크죠. 그죠? 두께가 제법 크고 이 양운이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 양운일 때 선행 스팬이 이렇게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거나 또는 옆으로 기거나 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이거 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양운의 얇은 부분을 통해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두꺼운 부분을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얇은 구간을 통해서 훅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호텔신라도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 스토캐스틱 차트를 봐도 지금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계속 힘없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호텔신라를 뭐 이게 골든이 났다고 해서 매집을 한다든지 추매를 한다든지 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물론 뭐 이게 좀 더 강하게 올라가줘서 전 고점을 돌파하는 정도 수준이라서 뭐 이틀째 정도라면 아무래도 좀 돌아가겠죠, 그죠? 좀 돌아가겠지만 지금 오늘 현재로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중요한 가격 저항선은 99,200원입니다. 99,200원을 돌파해야만 그래도 호텔신라가 조금 안정된 모습으로 갈 수 있겠다. 99,200원 이 자리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만 그 다음에 레벨단 업 할 수 있는 구간에 또 돌파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99,200원을 돌파 안착하는 여부를 먼저 살펴보기 전까지는 섣불리 물량을 더 늘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많은 종목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좀 말도 빨라졌고 시간도 지금 1시간이 약간 넘어갔는데 일단은 그래도 그동안 제가 6월 달에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려서 그러다 빨리 한 번씩이라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싹 관심주들은 이제 막 이 종목이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정말 성장으로 갈 건가 아니면 버려야 할 건가? 이런 기로에 서 있는 또 중요한 그런 종목들이라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봐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카였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